1926년 4월 27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볼리비아에서 미국이 자국의 해양 출구 확보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전국적인 축하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개입은 칠레와 페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은 타크나리카 분쟁에서 페루와 칠레 간 중재에만 국한되며 국무장관의 동의 없이는 다른 국가를 협상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 공산주의 음모와 관련된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볼셰비키 요원들이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련의 선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일부 요원들은 비밀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총연맹은 소련 공사에게 요원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소련 공사관의 직원 수가 과도하게 많고 선전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멕시코 노조 대표단이 입국을 거부하거나 일부 멕시코인을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의 채무 조정안을 승인했으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조정안도 곧 비준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채무는 아직 보류 상태이며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아 합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리드 상원의원은 채무국의 유리한 조건을 비판하며 사전 협상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전면 부인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채무의 안전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대소련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의원은 미국의 대소 정책을 어리석다 비판했고 공화당 측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부채 협정을 20억 달러의 선물이라 비판하며 무솔리니를 돕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에서 미국인이 무솔리니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가족은 개인적 분쟁에서 비롯된 함정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증언에서는 실제 비판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영사관이 사건을 처리 중이며 조기 석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로부터 반파시스트 전단을 받아 시위에 사용하려 한 이탈리아인이 체포되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성공적이었던 트리폴리 방문 이후 9월에 키레나이카 방문을 계획 중입니다. 파세익 섬유파업의 공장주와 노동자 모두 주지사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와이즈보드는 중재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가필드에서는 무장 부부왕관의 주둔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폭동이 없음에도 폭동법을 낭독하는 무장 요원들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필드 담당 보안관은 병력 유지를 고수했습니다. 영국에서 볼드윈 총리가 광산주와 광부 간 협상을 공동회의로 이끌어냈습니다. 양측 모두 입장을 어느 정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타협 가능성이 생겼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부연맹 간부에게 협박 편지가 전달되었으나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로코 평화협상이 공식 개시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협상 이전 예비회의 당시 이미 군사적 진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도 동일한 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프랑스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군은 패배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조건 수정 요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술탄 권위 인정 문제는 일부 합의에 도달했으며 향후 자치 문제와 지도자 추방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독일과 소련의 조약은 독일을 국제연맹에서 이탈시키려는 시도로 보였으나 오히려 소련이 연맹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정치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익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련의 공산주의 경제 실험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협정은 위험하지 않으나 독일이 향후 외교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례적일 정도로 모두 조약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독일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피해자와 구왕실 간 보상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저당권 보유자들은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대규모 청원을 제출했고 저당권의 규모는 640억 마르크에 달합니다. 정부는 국민투표를 막으려 하고 있으나 다수당인 사회당이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아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국에서 처칠의 도박세가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자유당과 노동당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보수당 내부에서도 여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업계는 이를 미국 금주법과 유사하게 큰 혼란을 가져올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외국 첩보망이 공산당을 통해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차, 항공, 화학무기 등 주요 군사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정보 제공자는 군 내부 공산당원이라는 주장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후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4월 27일 방송을 마칩니다.